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목가슴 통증이 있고 등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비위 기능이 약해서 몸에 담음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특히 오목가슴이 아프다 하시는 경우 되게 명치 밑이 아픈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명치 밑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또 가시면 일단 대개 진단받는 게 뭐 신경성 만성적인 위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셔가지고 가슴 쪽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또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일단 비위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등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등 아마 속옷이 지금 가로지르는 데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브래지어 끈이 되게 여성분들이 착용하게 되면 흉추 6번하고 7번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흉추 6번하고 7번에서는 소화기 쪽으로 가는 신경이 나와서 소화기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흉추 6번과 7번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소화기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게 돼서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는데요. 또 역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게 되면 또 이 신경들에도 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6번, 7번 쪽에 그쪽 등 쪽에 또 만성적인 등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럴 경우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해가지고 몸에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담음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몸의 위장은 한의학에서 위주 부숙이라 해서 부숙이란 뜻은 뭐냐면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을 잘게 쪼개고 소화시켜서 밑으로 잘 내려보낸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주 부숙,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몸에 또 담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비주운하라고 하는데요. 비주운하, 그러니까 위장이 소화시켜서 내려보낸 음식물을 깨끗하고 우리가 몸에서 영양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흡수해서 오장육부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조박, 이런 찌꺼기들은 밑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이 비장의 운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 있는 찌꺼기들까지 같이 오장육부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머리 쪽으로 이런 찌꺼기들을 보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 아니면 머리가 식후에 머리가 좀 더 아프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환자분들께서 이런 경우 이비인후과에 가시게 되면 이석증 아니면 정전기관 이상이라고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또 듣고 우리 한의원에 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담음을 치료할 때 비위 기능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제가 소화는 잘 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의외로 저는 소화는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음식을 좀 더 적게 드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 대답을 소식한다고 하세요. 소식하면서 조금씩 자주 먹는다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몸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내 위장은 튼튼해, 나는 소화가 잘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분들이 명치 끝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가슴 쪽에 역류성 식도염,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을 치료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두통이 있게 되면 몸에 기운이 없다거나 아니면 좀 맛있는 걸 좀 많이 먹고 싶어서 좀 과식을 하는 경우 이제 두통이 더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은 소식하고 좀 음식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치료할 때 치료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큰 대원칙이 표치와 본치와 펼이겸치가 있습니다. 일단 표치라는 거는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먼저 치료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본치라는 거는 원인을 치료하는 걸 얘기하고, 펼이겸치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원인을 같이 치료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 분 같은 경우 표치를 먼저 한다고 하면 담음이 지금
증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담음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들을 먼저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본치를 한다고 하면 비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위 기능을 올려주는 한약들을 또 처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 치료한다면은 뭐 펴리 겸치 그래서 담음을 치는 약과 비위 기능을 올려주는 약들을 같이 써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께 또 뜸은 굉장히 또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복무혈이라는 혈이 있는데요. 특히 중안이라는 혈은 위장의 복무혈인데 중안에 이제 뜸을 뜨고 그 위쪽에 있는 상안혈에 또 뜸을 뜨게 되면 또 소화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과 약침으로 이제 담음을 치고 그 비위 기능을 보조해주는 치료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머리가 아프시니까 머리에 있는 혈자리들을 또 같이 써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흉추 6, 7번이 틀어져서 소화 기능이 계속 안 좋은 상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순화 치료로 흉추 6, 7번을 교정해서 바르게 치료해 드리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